안녕하세요. 오늘도 맹자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맹자 명언으로 배우는 부자가 되는 법. 맹자가 돈 이야기를 했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맹자하면 보통 도덕이나 인의를 떠올리시죠? 돈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맹자는 부와 재물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들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내용은 단순한 돈벌이 기술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근본 원리, 부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철학적 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불능은 빈천불능이 위무불능굴. 부귀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난해도 뜻을 굽히지 않으며 위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익이 사직차지 군이경.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가볍다. 이런 말들 속에 부의 진정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마음부터 부자가 되어라. 맹자가 강조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부귀불능음. 부귀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돈에 연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부자 마인드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조금 생기면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라고 불안해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이 벌어야 해라고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맹자가 말한 부귀불능음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내가 돈을 컨트롤한다. 돈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서 큰 요식업체를 일궜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돈도 많은데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는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교육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도서관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원리입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더 큰 부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자 마인드를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세요. 돈을 벌어서 뭘 할 것인가? 를 먼저 생각하세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명확한 목적이 있으면 돈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더 잘 보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10년, 20년 후를 생각하세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이익을 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민익이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고객이 가장 소중하다, 직원이 가장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부자가 되는 비결일까요? 부는 혼자서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창조됩니다. 고객이 있어야 매출이 생기고, 직원이 있어야 사업이 커지고, 파트너가 있어야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습니다. 돈만 생각하고 사람을 소홀히 합니다. 고객을 속이려 하고, 직원을 착취하려 하고, 파트너를 이용하려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맹자의 지혜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면 그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작은 회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장들은 이럴 때 직원을 자르거나 월급을 깎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장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더 챙겼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존재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했습니다. 점심을 제공하고 교육 기회를 늘리고 가족들도 초대해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죠. 그 결과 직원들의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야근도 기꺼이 했습니다. 1년 후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3배 늘었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익기의 실제 힘입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상대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줘야 할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세요. 이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분의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고객들이 열렬한 팬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사업을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라. 맹자는 성자무적이라고 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일까요? 돈, 기술, 인맥?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가 있으면 돈도 따라오고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인맥도 생깁니다. 하지만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일관된 정직한 행동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습니다. 맹자의 성실함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품질을 보장하는 것, 상대방의 이익도 생각하는 것, 실수했을 때 책임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성실함입니다. 한 부동산 업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항상 고객에게 정직했습니다. 집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이 집은 전망은 좋지만 오후에 소음이 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 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공사로 인한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업자들은 그렇게 하면 매매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고객들이 그의 정직함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 퍼졌습니다. 고객들이 친구나 가족을 소개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일 있으면 여기 가봐. 정말 믿을만해. 결국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업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의 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원칙,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맹자는 시혜자득 중망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중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베풀어야 받는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론이 아닙니다. 부를 창조하는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베푸는 것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돈을 기부하는 것,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것, 지식을 나누는 것, 기회를 제공하는 것. 중요한 것은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은 다음에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주고 나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사업이 크지 않았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후배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고 네트워킹 자리에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만 소모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5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기억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를 참여시켜주고, 좋은 투자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고,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소개해줬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베푼 것의 몇 배를 돌려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푸는 마음의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산적으로 베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나중에 뭔가 돌려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진정한 효과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순수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뢰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원칙, 꾸준함과 인내를 유지하라. 맹자는 항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꾸준한 의지를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빠른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쉽게 포기하거나 위험한 방법을 택하거나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워렌 버핏을 보세요. 그는 수십 년 동안 같은 투자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호황이어도 자신의 원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에 올인하자고 결정한 후 수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주변에서 미쳤다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꾸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확고한 신념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맹자의 항심은 바로 이런 확고한 신념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 학습과 성장을 멈추지 마라. 맹자는 평생학습을 강조했습니다. 학이 시습지 불영여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끊임없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시장도 바뀌고 사람들의 욕구도 달라집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 금세 도태됩니다. 빌 게이츠를 보세요. 그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성공시킨 후에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사회 문제들에 대해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IT 분야에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선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 강의를 듣는 것, 멘토를 찾는 것, 실패해서 배우는 것,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 배울 것이 아직 많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원칙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맹자는 시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시불제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돈으로 바꿉니다. 시간당 얼마, 월급 얼마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시간으로 바꿉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돈을 기꺼이 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씩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자가 되려면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세요. 남들이 놀고 있을 때 공부하고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일하세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스마트하게 일해야 합니다. 8020 법칙을 활용하세요. 20%의 중요한 일이 80%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20%를 찾아서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맹자의 부자 철학 정리. 맹자의 부자 되는 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부터 부자가 되어라. 마이너스 돈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마이너스 고객과 직원을 소중히 여기기.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라. 마이너스 신뢰가 최고의 자산.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마이너스 먼저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꾸준함과 인내를 유지하라. 마이너스 장기적 관점으로 인내. 학습과 성장을 멈추지 마라. 마이너스 평생 배우는 자세. 시간을 소중히 여겨라. 마이너스 시간이 가장 귀한 자원. 이 7가지 원칙은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한다면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인간관계도 풍부하고 마음도 평화로운 그런 부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제시한 이상적인 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원칙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300년 전 맹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기를 바랍니다.